안녕하세요, 딱보험입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내가 가입해놓은 보험증권을 들여다보면 특약은 빽빽하게 적혀있는데 정작 무슨 보장을 해주는지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보험료는 생각보다 비싸서 놀라셨던 적, 또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끼리 보험 얘기를 하다보면 같은 금액을 내는데 누구는 보장이 많다, 누구는 보험료가 훨씬 싸다는 얘기에 괜히 찜찜해지고 나만 손해본 게 아닌가 괜히 불안해질 때가 있죠. 사실 이게 다 특약 하나하나의 작은 차이 때문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어떤 특약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몇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나중에 보장받을 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도 실제 설계할 때 잘 넣지 않는 불필요할 수 있는 특약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암치료 입원 담보입니다. 암치료라고 하면 다들 큰 병이라서 장기 입원을 떠올리시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가 워낙 발달하면서 통원 치료가 훨씬 많아졌어요. 암치료 입원 일당 담보를 40세 남자 1급 기준 1일당 10만 원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만 원이 넘습니다. 암 통원 치료비도 1회당 10만 원으로 가입 시 보험료가 7,700원에서 5,400원 정도인데 입원비 보험료가 더 비싼 셈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치료 현실을 보면 요즘은 암 치료가 장기 입원보다는 단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암 치료 입원 일당 담보는 보험료는 비싼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제한적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암보험 준비하실 때 통입원 담보에 넣을 보험료로 차라리 진단비나 암 치료비를 크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단만 돼도 바로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과거에는 이 특약이 거의 필수처럼 여겨졌습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중에 걸리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이 나왔어요. 이 담보는 뇌출혈, 뇌졸중뿐만 아니라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 전반을 보장합니다. 문제는 뇌출혈, 뇌졸중 담보만 가지고 있으면 보장 범위가 너무 좁고 보험료도 저렴한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최초 1회만 보장되니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한도를 크게 가져가거나 수술비, 치료비 쪽으로 특약을 보완하는 준비 정도는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히 특정 뇌질환 관련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가 높게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경우엔 이미 해당 질환 관련해서는 충분히 보장받고 있으니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소액으로만 가입하셔서 기타 뇌혈관 질환을 대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이 특약은 말 그대로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정해진 일당을 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길게 치료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통원 치료가 더욱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암 환자조차도 입원보다는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예를 들어 하루 3만 원 보장으로 가입하려고 보면 40세 남성 1급 기준 보험료가 월 13,000원이나 합니다. 보험료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 담보가 어떤 질병으로 입원하든 무조건 입원비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감기든 위염이든 큰 병이든 구분 없이 주다 보니 보장 범위가 넓고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죠. 또 실제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장기 입원을 할 만큼 큰 질병이었는지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입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을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 사망 특약입니다. 사망보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족이 생기거나 누군가 부양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사망시 보험금이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런데 질병 사망은 저는 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특약은 정말 딱 질병으로만 사망해야만 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통사고, 상해사고, 혹은 자살 다 제외됩니다. 또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질병 사망 특약은 보통 만기가 80세입니다. 80세 이후부터는 보장이 안 됩니다. 문제는 23년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0%가 넘고 23년 12 사망 원인 중 자살 1가지를 제외한 9가지가 모두 질병이라는 점이죠. 결국 가장 필요한 시기엔 보장이 어려운 반면에 보험료는 좀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40세 남성이 질병 사망금 5천만 원을 넣으면 보험료가 무려 월 45,000원 혹은 39,500원 정도예요. 반면 상해 사망은 1,000만 원에 570원, 90세까지 보장을 하죠. 물론 상해로 사망할 확률이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더 낮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으신 경우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신보험은 사고든 질병이든 사망하면 보장이 되고 정기보험도 필요한 기간 동안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질병 후유장의 80% 이상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에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그런데 보험금 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 담보는 이름 그대로 80%를 넘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데요. 몸에 80% 이상 장애가 남는 건 정말 드문 일이겠죠. 또 설령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6개월 후에 한 번 더 진단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사이
사이에 조금이라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또 보험금 받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미약하게나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적으면 보험사에서는 한시적 장애로 보고 진단금의 20%밖에 안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받기가 어려운 만큼 보험료가 비싼 편은 아니니까 단 0.1%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넣어두시면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걸릴 확률이 다소 높은 질병이나 특약들만 최소한으로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필요할 수 있는 특약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건강 상태, 가족력에 따라서 필요한 보장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꼭 필요한 보장만 최소한으로 가져가서 보험료를 아끼고 싶어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혹시 모를 상황까지 넓게 대비하고 싶어 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보험 약관이나 특약의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이후 관리까지 잘해드리는 게 설계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각자에게 조금 더 맞춤형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딱 맞는 보장을 추천드리는 김선생의 딱보험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